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길을 잃는다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끝자락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아침이면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시원한 시냇물 소리가 잠든 대지를 깨우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초가집 굴뚝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노을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전경을 만들어내던 그런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대대로 산을 타며 약초를 캐어 살아가는 김씨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중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할 때가 많았으나 산에서 귀한 약초를 얻으면 자신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병든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곤 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낡은 망태기를 짊어지고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랐는데 그에게 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경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김씨는 산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 어린 싹은 절대 밟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며 남은 것은 산의 몫으로 돌려보내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캘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올리며 이 약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그런 그의 정성은 산의 기운과 맞닿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의 약초들을 곧잘 찾아내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가 캔 약초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믿었으며 김씨 또한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몸을 정갈이하고 정성을 다해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가을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단풍잎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던 무렵 김씨는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온 산을 감싸고 있는 듯했고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는 짐승들조차 잘 가지 않는 아주 험준하고 깊은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가파른 바위벽을 타며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지만 기운이 응축된 명당이라 여겨지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한참을 산속 헤매던 김씨의 눈앞에 문득 범상치 않은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뿜는 듯한 기이한 풀 한 포기가 바위 틈바구니 사이로 솟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가까이서 확인한 순간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천년삼으로 잎사귀가 5갈래로 선명하게 뻗어 있고 그 줄기에서는 붉은 열매가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김씨는 이것이 산신령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자 선물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을 정돈하며 정중하게 땅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이 비천한 약초꾼에게 이토록 귀한 영물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사옵니다. 부디 이 약초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나지막이 읊조린 김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대나무 칼을 꺼내어 삼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변의 흙을 한 톨 한 톨 정성껏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극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고 손끝이 저려올 때쯤 마침내 흙 속에서 천년삼의 온전한 모습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묘하게 닮아 있었으며 은은한 향기가 순식간에 골짜기 전체를 가득 채워 김씨는 그 향기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이끼를 뜯어 삼을 감싸고 자신의 망택이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절대로 이것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김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한편으로는 가슴속에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동시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삶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분명 욕심 많은 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에 김 씨는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면서도 망태기 속에 삶이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이 삶을 팔아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노모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남은 것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울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적시며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마을의 풍경이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살핀 뒤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병든 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계셨는데 김 씨는 어머니의 여윈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는 망태기에서 조심스럽게 천년삼을 꺼내어 선반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선반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천년삼의 은은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을 얻은 기쁨보다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라도 누군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작은 바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유난히도 밝아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김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의 닭들이 울기 시작했고 김 씨는 서둘러 일어나 약탕기에 깨끗한 샘물을 담고 정성껏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년삼의 일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물에 넣고 불을 조절하며 약이 잘 우러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했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산의 맑은 정기와 삶의 깊은 향이 섞여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했고 김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며 약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깨우며 입가에 약을 조금씩 흘려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몽사몽 중에도 약의 깊은 맛과 향에 눈을 가늘게 뜨셨고 한 모금 한 모금 약을 마실 때마다 창백했던 안색에 미약하게 남아 생기가 도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김 씨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어머니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김 씨가 산에서 무언가 대단한 보물을 캐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내려올 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는 말부터 그가 산에서 내려온 후 산 전체가 환하게 빛이 났다는 허황된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그는 남은 천년삼을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당분간 산행을 쉬며 상황을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본래 소박했으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독초처럼 자라나는 법이라 김 씨의 소문은 급기야 이웃 마을의 권세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는데 그는 천년삼이 있으면 자신의 죽어가는 생명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흉흉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는 것에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의 효심은 여전히 깊고 푸른 산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앉아 약초를 다듬으며 생각하기를 이 삶은 산신령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니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가 따르는 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시면 남은 삶을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몰래 나누어 줄 계획을 세우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김 씨는 잠시나마 평화로운 미래를 꿈꿨고 그의 마음은 산의 전기처럼 맑고 투명하여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 너머 저 멀리서는 이미 김 씨의 평화를 깨트릴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최진사의 하인들이 김 씨의 집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의아해하면서도 김 씨에게 닥칠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고 김 씨 또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이려니 생각하며 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순수함을 믿었던 김 씨는 자신의 정직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자 김 씨는 어머니의 저녁 수발을 들고 자신도 소박한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천년삼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 향기는 김 씨를 깊고 포근한 잠으로 인도하며 그가 겪었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주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김 씨는 만발한 약초꽃들이 가득한 산길을 걷고 있었고 산신령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정직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듯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으나 김 씨의 방은 온돌의 온기와 효심으로 가득 차 따뜻했으며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는 김 씨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망태기가 놓인 선반 쪽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마음을 놓았고 내일은 더 많은 이웃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밖 숲속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최진사의 명령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번뜩이며 김 씨의 오두막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가끔 짖어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으나 김 씨는 너무나 깊은 잠에 들어 그 경고를 듣지 못했고 산짐승들도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는지 굴 속으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김 씨의 평화로운 첫날 밤은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서막과도 같은 정막이었습니다. 김 씨가 발견한 천년삼은 인간의 욕심을 시험하는 거울이 되어 정직한 이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지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파멸의 씨앗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꿈속에서 자신이 캔 삼이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장차 그에게 닥칠 시련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신령스러운 예시였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생경한 감각을 잊지 못해 한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불안감을 억누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니 이제 곧 닥칠 운명의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김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잠결에 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드리며 나지막이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멀리 산골짜기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순수한 영혼은 아직 다가올 악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밤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의 첫 번째 이야기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었으며 새벽이 오면 전혀 다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무겁고 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는데 밤새 시달렸던 불길한 꿈자리 때문인지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신의 집 쪽을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음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라 이미 이웃 고을의 장터까지 퍼졌고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천년삼은 황금으로 변했다느니 먹기만 하면 불로 장생한다느니 하는 허황된 이야기로 부풀려져 김 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 한복판 우물가에서는 아침부터 아낙네들이 모여 김 씨가 캔 약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김 씨와 가깝게 지내던 이들도 은근한 질투 섞인 시선으로 그의 집 담장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그 삶 한 뿌리면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텐데 참으로 운도 좋다고 부러워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탐욕과 시기심이 섞인 말들이 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약초를 얻은 김 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저 눈앞의 횡재에만 마음이 팔려 그가 겪고 있는 심적 고통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기와집에는 이 지역의 소문난 욕심쟁이인 최진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담벼락 뒤에 숨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인물로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른 수건도 짜낼 사람이라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최진사는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통해 김 씨의 소문을 전해 들었으며 천년삼이라는 말에 눈을 번뜩이며 자신의 노화된 신체를 보존하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삶을 자신의 손에 넣은 것 마냥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하면 힘없는 약초꾼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올지 비열한 계략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방안은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정작 그 주인은 단 한 번도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소문이 난 천년삼이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갈증을 해소해줄 진정한 보물이라 굳게 믿으며 하인 중 가장 험악하고 힘이 센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당장 그 약초꾼의 집으로 가서 내 이름을 대고 그 삶을 가져오너라. 만약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와야 할 것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인 최진사의 잔인함을 잘 알기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의 명령을 받들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때 최진사의 집에서 수십 년간 치준이를 도맡아 하며 집안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던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기에 주인에게 마지막 충언을 건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진사나리 과한 욕심은 반드시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니 남의 정성이 담긴 물건을 함부로 탐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거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말을 가차없이 무시했고 오히려 노인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크게 호통을 쳐서 쫓아버렸습니다. 박노인은 방에서 쫓겨나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산골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영물에는 주인이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억지로 취하려 하는 자에게는 산신의 노여움이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의 눈먼 욕심이
결국 이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으나 권력의 눈이 먼 주인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중얼거리며 주인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뒤안으로 물러나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 씨는 자신의 오두막 마당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어머니께 드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자신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져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를 살피며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된다고 다짐했지만 선반 깊숙이 숨겨둔 삶의 기운이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가졌던 그 순수했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마당에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그 앞에는 최진사가 보낸 덩치 큰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와 김 씨의 앞길을 막아섰으며 김 씨는 본능적으로 방 안의 어머니와 숨겨둔 삶을 지키기 위해 몸을 떨며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약초꾼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며 오직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여 상금을 받을 생각에만 가득 차 있어 보였습니다. 어이 약초꾼, 네가 산에서 영험한 삶을 캤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왔으니 순순히 내놓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하인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해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이라 절대 드릴 수 없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최진사 나리께서 특별히 너를 생각해서 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시니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어서 가져오라는 그들의 협박은 갈수록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하인들은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김 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필사적으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세간살이를 뒤집어 엎고 김 씨가 정성껏 꾸며놓은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김 씨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고통스러워하셨고 김 씨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선반 깊숙한 곳에서 천년삼이 든 상자를 찾아낸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방 안 가득히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갔으나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에는 그 고귀한 향기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발로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보물을 챙겨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으며 김 씨는 바닥에 엎드려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외쳤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김 씨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남은 것은 힘없는 자의 눈물과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김 씨는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였고 하늘은 그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난히도 맑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동이 끝난 후에야 하나둘씩 나타나 혀를 차며 김 씨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곧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멍한 눈으로 하인들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비웃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은 최진사에 대한 깊은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인자한 이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 씨의 어깨를 다독이며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돈이 최고인 세상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김 씨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조용히 탄식하며 최진사의 탐욕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에 쓰러진 약탕기를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눈빛이 예전에 그 맑고 순수한 빛을 잃고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지자 최진사의 저택에서는 승전고를 울리듯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천년삼을 바라보며 연신 술을 들이켰고 하인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이 삼을 먹으면 자신이 영원히 늙지 않고 이 마을의 절대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어댔지만 그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불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뻐하는 사이에도 저택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숲속의 짐승들은 평소와 달리 일제히 울음을 그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박노인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저택 뒤편 우물가에서 물을 샜다가 문득 산 쪽에서 내려오는 서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몸을 떨며 저택의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평소에는 정겹게만 느껴졌던 산의 실루엣이 오늘 밤에는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큰 비가 올 징조인가 아니면 신령님의 노여움인가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잔치에 취해 있는 주인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달은 구름에 가려 자취를 감추었고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낫을 내려갈기 시작했는데 숫돌의 낫이 갈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빼앗긴 자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앞으로 벌어질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경종 같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이제 평소의 인자함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낫을 다 갈고 난 후 어머니의 머리맡에 조용히 엎드려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 이토록 큰 고통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머니의 약을 되찾아오고 우리를 무시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한 번 더 어루만진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는데 밤바람이 그의 옷깃을 사정없이 휘감았으나 김 씨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발걸음은 단호하게 최진사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김 씨의 그림자는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졌으며 마치 산의 정령이 그와 함께 걷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개들이 짖지도 못하고 낑낑대며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밤을 지키던 부엉이들조차 날갯짓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직 빼앗긴 것을 되찾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낫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광채를 내뿜으며 곧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최진사의 저택 정문에 다다랐을 때 잔치는
막바지에 다다라 취한 하인들이 마당 곳곳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으며 그의 움직임은 평소 산을 타던 경험 덕분에 짐승처럼 민첩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등불이 켜진 본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천년삼을 만지고 있는 최진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사는 아직도 자신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탐욕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눌렀습니다. 김 씨가 최진사의 안방 창가에 이르렀을 때 문득 뒤에서 박노인이 나타나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김 씨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를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고 노인은 김 씨의 눈에서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무언가를 보고는 그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나직하게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탄식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김 씨는 마침내 방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택의 모든 등불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최진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냐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어둠 저편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차가운 기운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어둠 속에서도 최진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닌 산의 분노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주변을 살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고 문득 자신의 눈앞에 두 개의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며 심장이 받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핍박했던 약초꾼 김씨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몸은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압박이 되어 최진사를 짓눌렀으며 저택 전체는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빼앗긴 자의 처절한 복수와 탐욕스러운 자의 비참한 최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대저택 마당에 누워있던 수십 명의 하인과 장정들은 마치 누군가 강력한 수면제를 뿌린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의 코고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정적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인의 작은 부름에도 버선발로 달려왔을 그들이었으나 오늘 밤은 산의 정령이 내린 깊은 안개와 잠의 장막에 갇혀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기이한 소란도 듣지 못한 채 그저 나무 토막처럼 마당 구석구석에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지나쳐 본체로 향하며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마른 잎을 밟는 소리처럼 사각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이 산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증거임을 확신하며 더욱 단호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최진사가 숨어있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최진사는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자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에 피부가 갈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끊임없이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에 귀를 막았으나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원통한 속삭임처럼 그의 귓전을 맴돌며 그가 평생 저질러온 온갖 악행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천년삼 상자는 이제 신령스러운 광채가 아닌 마치 피를 머금은 듯한 붉고 어두운 빛을 내뿜으며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을 멀게 할 듯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밀쳐내려 했을 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 문틈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방바닥에는 갑자기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천장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최진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산을 지켜온 거목의 위압감과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맹수의 살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와 최진사로 하여금 자신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거대한 신성 앞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때 저택 뒤편의 마구간에서는 평소 순하던 말들이 갑자기 광분하여 뒷발질을 해대며 나무 울타리를 부수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대지의 진동과 산의 분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탈출하려고 몸부림쳤으나 저택을 둘러싼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짐승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박 노인은 뒤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며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천벌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이 마을에 닥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최진사의 눈앞에는 환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과거의 땅을 빼앗아 굶겨 죽인 소작농들과 매질로 내쫓은 하인들의 얼굴이 벽면 가득히 나타나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 씨의 목소리를 빌려 내 이놈 최진사야. 우리들의 고열을 짜낸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환영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가 순간적으로 썩은 낙엽과 돌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권세가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씨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최진사의 방안은 마치 한겨울의 골짜기처럼 기운이 급격히 떨어져 그의 입가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오고 손발은 감각을 잃을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손에 쥐어진 낡은 낫은 이제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달빛을 머금은 심판의 칼날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최진사의 목을 겨누는 듯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진사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으나 공포가 목구멍을 꽉 막아 신음조차 내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가 되어 방안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 최진사의 저택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기이한 바람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마을 전체를 뒤덮은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택 위로 솟구치는 붉은 기운과 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신령님이 마침내 악한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며 숨을 죽였고 평소 최진사에게 핍박받던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그 위력이 너무나 강대하여 혹시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힘의 전장으로 변하여 오직 정직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최진사가 훔쳐온 천년 삼은 상자 안에서 몸부림치듯 뒤틀리더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줄기가 길게 뻗어나와 최진사의 팔과 다리를 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삼의 뿌리에서는 흙이 아닌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방바닥을 적셨고 그 액체가 닿는 곳마다 화려한 비단료와 병풍들이 검게 타들어가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보물이라 믿었던 약초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괴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극심한 공포에
눈을 부릅떴으나 삶의 줄기는 더욱 단단하게 그의 몸을 조여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선물을 탐욕으로 더럽힌 인간에게 내리는 대지의 처절한 복수이자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이제 최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며 네가 앗아간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하늘의 뜻이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여 최진사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김 씨가 손을 뻗어 천년삼 상자를 잡자 날뛰던 삼의 줄기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며 김 씨의 손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상자를 품에 안고 최진사를 향해 오늘 밤 네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최진사는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김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우물물은 갑자기 검은 빛으로 변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최진사가 버렸던 수많은 비밀과 거짓들이 거품이 되어 올라와 저택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 중 한 명이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 묻혀 사라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저택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고 화려한 기와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며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진사의 안방 벽에는 이제 그가 평소에 즐겨 마시던 비싼 술들이 벽을 타고 흐르며 피처럼 붉게 변하더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흉측한 형상들로 변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이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환영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되었고 그 환영들이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최진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최진사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택 담장 밖에서는 마을의 최고 어른인 종갓집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안개 자욱한 최진사의 집을 향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자의 끝은 항상 이러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안개를 뚫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최진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최진사의 비리를 태워버릴 정의의 불꽃이 되어 서서히 저택을 에워싸며 압박해 들어갔고 저택 안의 어둠은 그 빛에 밀려 요동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최진사의 방 근처까지 다가와 문틈으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며 날이 깨서 조금만 더 일찍 욕심을 버리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탄식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김 씨의 정당한 분노가 산의 힘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 기이한 심판의 현장이 비단 최진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퍼진 탐욕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한 산신령의 큰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물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제 저택의 대문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의 기운에 의해 스스로 활짝 열리며 심판의 시간을 알렸습니다. 최진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김 씨의 손에 들린 천년삼이 다시 원래의 고결한 빛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고 그 빛이 자신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져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김 씨는 그를 끌어내어 마당으로 향했으며 최진사의 몸은 마치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김 씨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긁히는 소리만을 냈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최진사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눈빛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엄격한 재판관으로 변해 있음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 곳곳에는 기이한 부적 모양의 곰팡이들이 피어오르며 최 진사의 죄상을 만천하에 알리는 글귀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산의 정령들이 바위와 나무를 통해 새겨놓은 신비로운 문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를 읽으며 최 진사가 숨겨왔던 비리와 약자들을 핍박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분노가 극에 달해 소리를 질렀으며, 저택은 그 함성에 반응하듯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비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최 진사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밝은 횃불 아래에 낱낱이 드러나며 그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새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저택 위를 빙빙 돌며 경고의 울음소리를 냈고, 숲의 기운은 더욱 강력하게 저택을 압박하여 그 화려한 기와집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삶은 내 어머니와 마을의 아픈 이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히 선포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울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의 뒤를 지키는 산의 그림자를 보며 그가 진정으로 산의 선택을 받은 수호자임을 의심치 않았고, 최진사의 몰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금고 열쇠를 내밀었지만, 김 씨는 그것을 발로 차버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판의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냐고 일갈하며 그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비굴한 모습에 침을 뱉으며 그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을 성토했고, 최진사는 자신이 믿었던 돈과 권력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둠의 힘은 이제 최진사의 몸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검은 마음을 정화하듯 고통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자신이 남들에게 주었던 상처의 100배, 1000배의 달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이때 저택 한 구석에서 잠들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깨어나 주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으나, 안개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고 저택 마당을 맴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질렀던 잘못들을 뉘우치며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김 씨는 그들에게 다시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넓은 마당에는 최진사와 그를 심판하는 김 씨, 그리고 증인이 된 마을 사람들만이 남아 고요하지만 치열한 운명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의 기운은 더욱 서늘해졌고, 최진사의 몸은 점차 생기를 잃어 마치 오래된 고목 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게 변해갔으며, 그의 눈동자에서는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천년삼의 기운을 빌려 최진사의 몸속에 깃든 탐욕의 마귀를 뽑아냈는데, 그때마다 최진사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며 기분 나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악한 마음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김 씨가 행하는 이 신성한 의식이 마을 전체를 정화하는 신비로운 과정임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자신이 훔친 토지와 곡식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힌 모든 내역을 미친 듯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밤 공기를 타고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으며,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다시 한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실감하며
자신들의 마음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그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마침내 최진사가 모든 죄를 털어놓고 바닥에 쓰러지자 하늘에서는 무거웠던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새벽빛이 저 멀리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저택 마당을 비추자마자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짙은 안개는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졌고, 저택을 휘감고 있던 서늘한 기운도 따스한 햇살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 씨는 품에 안은 천년삼을 더욱 소중히 감싸쥐며 이제 돌아갈 시간임을 알았고,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앞길을 열어주며 그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진사는 여전히 마당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허망함과 공포의 흔적만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택의 모든 화려함은 하룻밤 사이에 빛을 잃고 퇴락한 폐가처럼 변해버렸고, 최진사가 소중히 여겼던 비단 옷들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산의 정령들이 보내는 축복의 바람이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께 이 약초를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고단했던 긴 밤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참된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노인은 멀어지는 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이 마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겠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쓰러진 최진사를 향해 이제라도 남은 삶을 참회하며 살라고 나지막이 충고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 옛날의 정겨운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서로를 돕고 아끼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했던 복수의 밤은 가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김 씨가 걸어가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그의 승리를 축하하듯 화사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택마당에 남은 것은 깨진 기와 조각들과 최진사의 일그러진 욕망의 잔해뿐이었으며, 산짐승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울음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어제의 비극을 씻어내려는 듯 유난히도 밝게 빛났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량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오두막에서는 이제 곧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줄 약다리는 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오를 것이었고, 정의가 승리하고 탐욕이 패배한 이 이야기는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전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산마루를 타고 천천히 내려와 마을의 지붕들을 하나둘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고요했지만 최진사의 저택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경외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저택의 모습은 웅장했던 예전의 기세를 잃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기와가 무너져 내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듯한 처량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밤새 휘몰아쳤던 바람의 흔적인지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난밤의 격렬했던 기운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끄고 아침 햇살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약초꾼 김 씨에게로 향했는데, 그의 손에는 어젯밤 최진사가 강제로 빼앗아갔던 천년삼 상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의 눈빛은 밤새도록 타올랐던 분노의 불꽃이 가라앉고 다시 예전의 맑고 깊은 산골 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산의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던 최진사는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고 다니던 화려한 비단 옷이 흙먼지에 더러워진 줄도 모른 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김 씨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는 거짓으로 가릴 수 없는 진실의 시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의 두려움이 아닌 엄중한 심판의 눈초리로 바뀌어 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신음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의 최고 어른인 종갓집 영감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사람들에게 어젯밤 벌어진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천년삼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산신령님이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해 내리신 신성한 생명임을 강조하며 탐욕스러운 권력이 어떻게 신성을 더럽히려 했는지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진사의 악행에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그동안 최진사에게 당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준 곡식을 몇 배로 이자를 쳐서 빼앗아간 일부터 아무 죄 없는 소장농을 매질하여 내쫓은 일까지 최진사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비리가 햇빛 아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최진사의 몸은 점점 더 작아졌고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세가 사실은 이웃들의 눈물과 고열로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바닥에 머리를 태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 탐욕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택의 노복인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무리 앞으로 나와 최진사가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마을 어른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리께서 저지른 잘못을 옆에서 지켜보며 제 양심도 죽어갔으나 오늘 김 씨의 용기를 보고 이제야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부에는 최진사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강탈한 토지와 재산의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으며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부의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최진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종갓집 영감은 엄중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내리치며 최진사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아 산신령님까지 노하게 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의 일원으로 남을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감은 최진사가 빼앗은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을을 떠나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을 전체의 의지가 담긴 준엄한 명령이었으며 최진사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최진사를 따르며 위세를 떨치던 하인들은 주인의 몰락을 보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탄로날까 두려워 보따리를 챙겨 야반도주하듯 저택을 빠져나갔고 평소 위세가 당당했던 대저택은 순식간에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택에는 주인의 비참한 흐느낌과 죄를 씻어내려는 듯 불어오는 서늘한 산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택의 모습을 보며 권세가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최진사에게 다가가 그가 훔쳐갔던 천년삼 상자를 다시 정중히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이 삶은 이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갔으며 더 이상 이 보물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원한이나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가련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어 최진사는 더욱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는 탐욕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 산의 빛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창고를 열어 그가 부당하게 모았던 곡식들을 꺼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들은 곡식 자루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살 것 같다고 기뻐했고, 마을 곳곳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무너졌던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신성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를 영웅처럼 대하며 그의 정직함이 마을을 구했다고 칭송했으나 김 씨는 그저 모든 공을 산신령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했던 마당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사람들은 빗자루와 물 양동이를 들고 와 저택의 어두운 기운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인 흙먼지와 부서진 기물들을 치우며 사람들은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깨끗이 닦아내는 기분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며 그동안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수다를 떨었고, 아이들은 넓은 마당을 뛰어놀며 다시 찾아온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어둠의 장소였던 저택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나누는 밝은 공간으로 서서히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약을 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보낼 수 없다며 그를 붙잡고 간소하게나마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 김 씨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집에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떡과 과일을 가져와 마당 평상에 차려놓았으며 사람들은 둘러앉아 고단했던 밤을 서로 위로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서 나누는 소박한 음식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꽃피어 마을 전체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제야 이 집의 터가 맑아진 것 같다고 허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진사가 떠난 빈자리가 오히려 마을의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남은 생을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는 이제 배신자가 아닌 마을의 든든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으며 이는 산골 마을이 대대로 지켜온 화합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참 동안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뜨자 각자의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어젯밤 최진사의 저택으로 향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산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었으며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은 고개를 숙여 그의 귀환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의 본분인 약초꾼으로 돌아가 산의 이치를 따르며 소박하게 살아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대문 앞에 모여 최진사가 짐을 챙겨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간데없이 초라한 차림으로 나귀 한 마리에 몸을 싣고 고개를 숙인 채 마을 길을 내려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침묵은 그에게 그 어떤 매질보다도 아픈 회한의 채찍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평생을 보냈던 마을은 이제 그에게 낯선 타향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곱씹으며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최 진사가 떠난 뒤 마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으며 공기는 더욱 맑아지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더욱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밝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단청은 빛이 발했을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정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황금빛 단청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은 긴 시련을 이겨내고 한층 더 단단하고 깊어진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김 씨가 오두막에 도착하자 마당에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개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어머니는 다행히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고 김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홀가분함을 느꼈으며 품 안에서 천년삼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속의 삶은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빛을 발하며 김 씨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다시 약탕기를 씻어 정성껏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끓으며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 어젯밤에 흉흉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고 김 씨의 마음은 다시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부귀영화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이의 건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약 냄새가 향긋하게 배어나오는 오두막은 이제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도 아늑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 김 씨와 그의 어머니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의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김 씨 아저씨가 어떻게 나쁜 진사를 혼내주었는지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어른들은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는 그런 악한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잘 감시하고 돕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서로 어우러져 평화로운 구름을 만들었고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산신령님도 만족하실 만큼 아름답고 따뜻한 정경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꺼지고 화합의 꽃이 만개한 산골 마을의 저녁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김 씨의 집에 들러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건네주며 고생 많았다고 김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어머니가 조만간 훌훌 털고 일어나실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고 김 씨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김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느꼈으며 자신도 앞으로 이웃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살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되찾아왔음을 알리는 자연의 연주곡이었습니다. 김 씨는 잘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를 깨워 정성스럽게 한 모금씩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하시며 엷은 미소를 지으셨고 그 미소는 김 씨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보상이 되었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되어 가며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였고 오늘따라 달림은 유난히 크고 밝아온 세상을 축복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듯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은 이제 예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평온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저택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나 비명은 사라지고 오직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일과를 위해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자부심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꿈자리마저 포근하고 달콤할 것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긴 밤은 그렇게 희망의 씨앗을 품은 채 깊어갔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찬가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마당에 나가 산 쪽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보잘것없는 저를 지켜주시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산과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산에서는 대답 대신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김 씨는 그것이 산의 긍정적인 답변임을 알기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는 이제 방으로 돌아가 촛불을 끄고 어머니 곁에 누워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려 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돌의 온기와 약초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김 씨의 가슴 속에는 내일에 대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얼굴을 떠올렸고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어둠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휴식과 안식을 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 마을을 덮어주었으며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화해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김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며 그렇게 사부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을의 낮은 담벼락을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아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정의가 바로 섰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서늘하면서도 향긋한 나무 내음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고개를 들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반짝거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게 들려 마을의 평화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는데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도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천년삼의 신비로운 효험 덕분인지 어머니의 입술에는 붉은 기운이 돌아왔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이제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고르고 평온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걱정 마시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어머니는 잠결에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적이 자신의 정직함을 지켜준 산신령의 가호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방 안은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김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깨끗한 샘물을 가득 부어 아침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는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렸고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하얀 연기는 마을의 평화로운 정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죽을 저으며 지난 며칠간 겪었던 시련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꼈고 이제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약초꾼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불꽃 속에서 어른거리는 따뜻한 온기는 김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하게 녹여주어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죽이 다 끓어갈 무렵 살인문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 몇몇이
김 씨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온 소리였습니다. 이 씨 할머니와 박노인은 손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김 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고 위로해 주었고, 박노인은 이제 마을에 큰 근심거리가 사라졌으니 모두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으며, 사람들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가 떠난 뒤 그 저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의논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곳을 마을의 공공창고와 아픈 이들을 위한 약방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진사가 남기고 간 곡식과 재물들은 이미 공평하게 나누어졌고, 이제 그 빈 공간은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장소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은 천년삼을 혼자 다 쓰지 않고 마을의 중환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정직한 약초꾼의 희생정신은 마을 전체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고, 사람들은 김 씨를 마을의 참된 지도자로 인정하며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산은 온통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으며 장관을 이루었고, 마을 들판에는 황금빛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여 풍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망태기를 메고 산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의 정취를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산의 나무들은 그를 반기듯 가지를 흔들었고, 바람은 그의 귓가에 시원한 노래를 들려주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천년삼을 캤던 그 자리에 다시 들러 작은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경탄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후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주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 씨는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권세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하고 뛰놀 수 있는 진정한 낙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에게 산의 전설과 나무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라앉고 희망의 빛이 서서히 물들어가며 산골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방안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보며 대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겪었던 험난한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듯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장하다, 우리 아들아라고 말씀하셨고, 김 씨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였고, 방안을 가득 채운 밥 냄새와 등잔불의 은은한 빛은 그 어떤 화려한 연회보다도 따스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잠의 품으로 빠져들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서는 더 이상 흉흉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직 맑은 밤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청량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아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이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이제야 마을에 참된 복이 들어왔다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가 겪은 일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 탐욕을 경계하고 정직함을 기리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김 씨의 공로를 높이 샀지만 정작 김 씨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했기에 그의 인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 씨가 없는 마을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 자리매김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식과 꿈의 시간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도 김 씨의 오두막은 항상 따뜻한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모아온 택감을 넉넉히 준비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마다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김장을 하거나 떡을 칠 때마다 김 씨의 집을 먼저 챙겼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화로 앞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도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웃들과 함께 바느질도 하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김 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봄 기운이 만연해지자 마을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씨는 겨우내 보관해 두었던 씨앗들을 꺼내어 마당 귀퉁이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으며 흙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즐겁게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귀한 약초에만 매달리지 않고 땅이 주는 정직한 소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농군이자 약초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김 씨를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나갔고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평화로운 봄맞이를 하며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김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초꾼 아저씨가 어떻게 용기를 내어 탐욕스러운 진사를 물리쳤는지 배우며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가끔 서당을 지나가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마을의 전설이 된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산으로 향하는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씨는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에서 사람들과 바둑을 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진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가 저질렀던 악행의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둑판 위를 오가는 돌 하나하나에도 욕심을 버리고 오직 상대와의 즐거운 소통에 집중하였으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자나무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은 김 씨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평화로운 저녁 정경을 완성했습니다. 밤이 되자 김 씨는 다시 한번 방안을 정돈하고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찬물을 준비했습니다. 차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만족감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으며 달빛은 마치 김 씨의 정직한 삶을 축복하듯 그의 오두막 지붕 위에 은은한 광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고요함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낡은 약초 가방을 매만지며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방에 묻은 흙먼지와 때 묻은 흔적들은 그가 산과 함께 보낸 정직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는 이 가방과 함께 앞으로도 산의 비밀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이 그 무엇보다 큰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소중히 머리맡에 두고 눈을 감았으며,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하여 그 어떤 거친 물결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경계의 짖음 대신 평화로운 잠꼬대를 하며 밤을 보냈고, 숲속의 짐승들도 마을의 평온한 기운에 동화되어 고요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산의 정령들도 이제는 노여움을 거두고 마을 사람들의 꿈속을 따뜻하게 지켜주며 정직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김 씨가 꿈꾸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걸으며 이름 모를 꽃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산신령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의 정직한 발걸음을 응원하며 함께 걷는 듯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김 씨와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산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 약초꾼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탐욕의 눈먼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 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김 씨와 같은 정직한 약초꾼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으며, 세상은 온통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 씨의 오두막 등잔불이 천천히 꺼지자 방 안은 더욱 아늑한 어둠에 잠겼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는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쓰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근심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평온한 미소만이 달빛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거나 빼앗길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안식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이제는 하나둘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들며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골짜기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김 씨의 집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의 모든 나무와 풀들도 김 씨의 평화를 기원하며 밤새도록 조용한 속삭임을 나누었고, 마을 전체는 우주의 거대한 품속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함은 결국 승리하고 탐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 오래된 교훈은 김 씨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보물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김 씨처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공기를 상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김 씨의 밤처럼 따뜻하고 고요하며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우리들의 가슴속에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남긴 정직의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 마을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닦아줄 것입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이 밤, 이제 당신의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져 평화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가고 오직 기쁨과 평온만이 당신의 꿈길을 동행할 것이니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해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고 포근한 잠에 빠져드세요. 마침내 산골 마을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으며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스한 이웃 정과 소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최진사가 떠난 저택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공동 일터이자 배움터로 탈바꿈하여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여인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김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맑게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땀방울이 맺힌 곡식을 소중히 거두어들였으며 들판마다 황금빛 물결이 넘실대는 풍요로운 가을의 축복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서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씨가 캐온 천년삼의 남은 뿌리들은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정성껏 약으로 만들어졌고 그 약은 마을의 병약한 노인들과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의 정직함과 나눔의 정신을 보며 진정한 부귀영화란 혼자 쌓아 올리는 재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서리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온기로 가득 차 있어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서로를 보듬으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방바닥을 따끈하게 데울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였고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마당까지 나오셔서 아들의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은 김 씨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그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소박한 1분 1초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던 최진사의 옛 저택은 이제 상생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상생당의 관리를 맡아 예전의 잘못을 씻어내듯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가꾸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 노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그를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었던 장소가 이제는 빛의 중심이 되어 마을 전체를 밝히고 있었으니 이는 정직한 이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이자 산신령님이 내리신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어느 고요한 저녁,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김 씨의 작은 오두막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작은 잔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갓 쪄낸 시루떡을 가져오셨고 종갓집 영감은 아껴두었던 술을 내놓으셨으며 아이들은 산에서 주워온 밤과 대추를 한가득 안고 들어와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웃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꼈고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사만뿌리가 아니라 이토록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상에는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와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듬뿍 덜어주며 지난 시련을 이겨낸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은 김 씨가 들려주는 산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최진사의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돋아난 평화의 싹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나무로 자라날지 희망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는 밖에 매서운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등잔불 아래 비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마을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 건네셨고, 이웃들은 오히려 김 씨 덕분에 마을이 새로 태어났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배려가 오가는 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낙원의 정경과도 같았으며,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김 씨의 오두막은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계속 내려온 세상을 하얗고 정결하게 덮어주었으며, 마을의 모든 상처와 원한도 그 눈 아래 깊이 묻혀 영원히 사라지는 듯한 신비로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종갓집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김 씨에게 마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몸둘 바를 몰라 했으나, 사람들은 김 씨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뜨거운 박수로 그의 정직한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신성한 의식이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밤하늘의 별들도 유난히 반짝이며 이 소박한 영웅의 밤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에 다시 고요한 밤의 정적이 찾아오자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하얗게 변한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진 시련들이 결국은 자신과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음을 느꼈. 이제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웃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송이가 달빛을 받아 은가루처럼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산신령님이 내리는 축복의 가루처럼 보였고, 김 씨의 마음은 그 풍경처럼 맑고 깨끗하여 단 한 점의 어둠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 어머니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드렸는데, 그 손길에는 평생을 바쳐온 지극한 효심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제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김 씨는 그저 웃으며 어머니 곁에서 오래도록 모시고 사는 것이 제 큰 기쁨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조차도 오늘 밤은 유난히 아늑하고 정겨워 보였으며, 등잔불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그림자는 모자의 다정한 모습을 벽면에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대지의 거대한 품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밤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최진사가 있던 저택 방향에서도 이제는 차가운 기운 대신 은은한 나무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내려와 마을의 공기를 더욱 청량하게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탐욕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도리가 꽃피어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는 황금들판을 달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성한 수확의 기쁨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령님이 바라시던 진정한 마을의 모습이자 김 씨가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낡은 약초 주머니를 만져보며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과 교훈을 되새겼으며, 내일은 또 어떤 이웃을 위해 산에 오를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영물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산의 모든 풀 한 폭이, 돌 하나가 자신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산의 정기와 하나가 되어
욕심을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를 얻었으며 그의 고른 숨소리는 마을의 밤 공기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마을 전체를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달님을 향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소서라고 소박한 소원을 빌었고 달빛은 그의 소원을 접수하듯 방 안 가득 환한 빛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내일에 대한 설렘과 오늘에 대한 감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깊은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약초를 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잠자고 있는 정직과 용기, 그리고 나눔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며 이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의 빛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김 씨가 전해준 평화의 씨앗이 자리 잡았기를 바라며 그 씨앗이 아름다운 꿈의 꽃으로 피어나 당신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적과 김 씨의 평온한 미소를 상상하며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근심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리고 오직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와 정겨운 이웃들의 웃음소리만이 당신의 꿈길을 동행하며 편안한 안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산신령님의 인자한 보살핌 아래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잠에 들었듯이 당신의 영혼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태초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이 아름다운 민담의 여운 속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산골 마을의 새벽은 여전히 멀리 있고 밤은 깊고 아늑하니 당신의 의식도 이제 서서히 잦아드는 촛불처럼 고요하게 침잠하여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될 것입니다. 김 씨가 지켜낸 그 소중한 평화가 지금 당신의 머리맡에도 머물러 있으니 안심하고 깊은 꿈의 바다를 항해하며 진정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정직한 이들의 기도는 계속될 것이며 세상은 더욱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잠,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 멀리 산울림이 들려오듯 나지막하게 들리는 김 씨의 마지막 한마디를 마음으로 들으며 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큰 길을 걷는 것과 같아 처음은 힘들어도 끝은 항상 평탄하고 따뜻한 법이라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베개 삼아 당신의 밤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고요한 어둠 속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김 씨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당신의 꿈 속에는 항상 맑은 시냇물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 남은 따뜻한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 씨의 오두막 등불이 꺼지듯 당신의 의식도 이제 고요하게 잦아들 시간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이 아름다운 마을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의 나라로 떠나십시오. 밤은 당신의 친구이며 잠은 당신의 보약이니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행복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정직한 약초꾼 김 씨도 이제 당신의 곁에서 평온한 잠에 들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당신의 밤이 김 씨의 밤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기를